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부터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쵸? 어제는 진짜 비가 거의 폭우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비가 그쳐서 다닐만 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좀 비가 오긴 했지만 오늘도 저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작은 아씨들 몇 번 업로드 했을 때보다 이 에이번니의 N을 올려드렸을 때 조회수나 반응이 훨씬 더 폭발적인 것 같아요. 폭발적이어서 좋아요가 2개 눌려졌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시작한 기간을 생각해 보고 제 구독자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둘 너무 소중하죠. 진짜 너무 소중합니다. 네, 저 우는 거 아니고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사실 너무 숨이 차가지고 차 한잔 마실까요? 지금 저희 딸내미 학원 데려다 주고 세팅하고 찬물 내리고 지금 카메라 설치하고, 왜냐면 저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항상 뭐 정말 그 밤 늦은 한밤중 거의 12시 넘어간 시간이나 낮에는 사실 이렇게 1시간 뭐 30분 잠깐 빌 때 말고는 없어서 이렇게 쭉 제 시간을 내서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녹음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저는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 누가 쫓아오는 느낌입니다. 네, 얼른 해볼게요. 15. 방학이 시작되다. 학교 운동장을 둘러싼 가문비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기분 좋게 살랑거리고 나무 그림자가 한가로이 길게 드리워진 황혼역에 애는 조용히 교실 문을 잠갔다. 애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토해내고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한 학기가 끝났고 애는 다음 학기에도 가르치게 되었다. 하먼 앤드루스 씨만이 앤에게 더 자주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을 뿐 모두들 만족해하는 가운데 이제 가슴 설레는 2달간의 즐거운 방학이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앤은 평온한 마음으로 꽃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내려갔다. 첫 봄꽃이 핀 이후로 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매슈의 무덤을 찾아갔다. 좀 잊고 있었는데 매슈 아저씨 얘기가 나오네요. 마릴라를 제외하고 에이번리 사람들은 모두 말이 없고 수줍음 잘 타고 평범했던 매슈 커스버트를 벌써 잊어버렸지만 매슈에 대한 추억은 아직도 앤의 가슴에 생생히 남아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앤은 사랑에 굶주린 어린 시절에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연민을 처음으로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자상한 노인을 잊을 수 없었다. 언덕 아래 이르니 한 남자아이가 가문비 나무 곁에 앉아 있었다. 꿈을 꾸는 듯한 커다란 눈에 아름답고 예민해 보이는 얼굴을 한 아이는 앤을 보자 웃으며 줄다름치에 쳐왔다. 그러나 아이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아이는 살며시 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전 선생님이 묘지에 가실 거라는 걸 알고 기다렸어요. 저도 거기 가거든요. 할머니 부탁으로 이 제라늄 꽃다발을 할아버지 묘에 꽂아 놓으려고요. 보세요, 선생님. 이 백장미 다발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며 할아버지 묘 옆에 바칠 거예요. 엄마 무덤에는 꽃을 바치러 갈 수 없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다 아시겠죠? 그럼 아시고 말고 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지 꼭 3년째예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보고 싶어요. 가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폴은 울먹울먹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괜히 장미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앤이 부드럽게 달랬다. 아직은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래선 안 돼. 설령 네가 엄마를 잊을 수 있을 때에도 잊어버리려 해선 안 되는 거야.
네, 절대로 잊지 않겠어요. 전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 이해하시네요. 할머니조차 제 마음을 잘 몰라요. 제게 무척 잘해주시긴 하지만요. 아빠는 잘 이해해 주시지만 엄마 얘기라면 여전히 괴로워하시니까 많이 할 수 없어요. 아빠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 전 얘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가엾은 아빠? 아빠는 제가 없어서 무척 외로우실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가정부밖에 없는 집에서 가정부 손에 어린아이를 맡기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아빠가 사업 때문에 얼마간 집을 비우실 때는 더 그렇죠. 엄마 다음으로 할머니가 낫잖아요. 언젠가 제가 다 크면 아빠한테 돌아가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거예요. 폴이 부모님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주어서 애는 원래부터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애니 보기에 폴은 성격이나 기질이 자기 어머니를 꼭 닮은 듯했고 아버지인 스티븐 어빙은 깊고 다정한 성품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남자인 것 같았다. 언젠가 폴이 이런 말을 했다. 아빠와 친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친해졌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도 아빠를 알게 되면 멋진 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전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다음엔 할머니, 그 다음엔 선생님이 좋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시니 저도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아빠 다음으로 선생님을 좋아할 거라는 거 아시죠? 전 잠이 들 때까지 등잔을 제 방에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겁쟁이가 되면 안 된다면서 이불을 덮어주고는 바로 등잔을 들고 나가세요. 겁나는 게 아니라 저는 불빛이 있는 게 좋아요. 엄마는 언제나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시곤 했어요. 엄마가 제 버릇을 잘못 들였나 봐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엄마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애는 상상은 해보았지만 이런 일은 잘 알지 못했다. 애는 자기 엄마를 슬프게 떠올렸다. 엄마는 애니 완벽하게 예쁜 아기라고 생각했고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 젊은 남편 옆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 곁에 묻혔다. 애는 엄마를 기억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폴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6월의 햇살 아래 몸을 드러내놓고 있는 불그스름한 긴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폴이 말했다.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제가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보내겠다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게 벌써 도착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책장 서랍을 잠그셨는데 그건 새로운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할머니께 왜 잠갔느냐고 물으니까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어린애들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선 안 된다고만 하셨어요. 생일을 맞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 이제 11살이 돼요. 선생님도 제가 11살짜리 같아 보이진 않죠? 할머니는 제가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은 건 포리즈를 잘 먹지 않아서래요. 전 열심히 먹지만 할머니가 너무 많이 퍼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 나쁜 뜻은 없겠지만 전 다 먹기가 힘들어요. 주일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랑 기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죠? 선생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든지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부턴 아침마다 할머니가 담아주시는 포리즈를 다 먹을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다 먹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건지 포리즈가 너무 많은 탓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아빠도 그 포리즈를 먹고 자랐고 확실히 효과를 봤대요. 선생님도 우리 아빠 어깨를 보셔야 해요. 그렇지만 가끔 전 포리즈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요. 폴은 한숨을 푹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애는 폴이 자기를 보지 않는 사이에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에이버니 사람들은 어빙 부인이 옛날식으로 손자를 키운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앤이 명랑하게 말했다. 포리즈 때문에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래, 네바위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니? 쌍둥이 형은 아직 얌전하니? 당연히 그래야죠. 얌전히 굴지 않으면 제가 안 놀아줄 걸 아니까요. 제 생각에 그 녀석은 정말로 심술이 가득해요.
노라는 아직 황금 부인에 대해 모르니? 네, 하지만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동굴에 갔을 때 노라가 절 봤어요. 노라가 알아도 상관없어요. 노라가 모르기를 바라는 건 다 노라를 위해서거든요.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자기가 상처받을 일을 굳이 알려고 한다면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너랑 밤에 바닷가에 가면 나도 너의 바위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폴은 심각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선생님은 제 바위 사람들을 볼 수 없어요. 저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의 바위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린 둘 다 그럴 수 있어요. 폴은 친밀하게 앤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다. 있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멋지지 않아요? 앤은 반짝이는 잿빛 눈으로 파랗게 빛나는 눈동자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고 말고. 앤과 폴은 둘 다 상상력의 왕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환히 펼쳐져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행복한 나라로 가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산골짜기와 시냇가에 영원히 시들지 않은 환희의 장미꽃이 피어있고 구름이 가린 적 없는 태양이 빛나는 하늘,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해의 동쪽, 달의 서쪽에 있는 그 나라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지식이며 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태어날 때 마음씨 좋은 요정이 준 선물이며 세월이 흘러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상상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다락방에서 사는 것이 상상 없이 궁전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문장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그 폴 어빙이 그 숙제로 선생님한테 냈었던 그 편지에 써 있었던 길이죠. 쭉 바다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에 이렇게 덧붙였잖아요. 선생님, 사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폴과 앤 둘 다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라 마음이 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까 좋았던 문장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상상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다락방에서 사는 것이 상상 없이 궁전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오래전부터 에이번리 공동묘지는 늘 잡초로 뒤덮인 쓸쓸한 곳이었다. 개선론자들이 그 공동묘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가운데 프리실라 그랜트는 지난번 협회 모임이 있기 전에 공동묘지에 관한 서류를 읽은 게 분명했다. 앞으로 개선론자들은 이끼가 잔뜩 끼고 흔들거리는 판자 울타리 대신 산뜻한 철조망을 두르고 잡초도 베고 기울어진 비석들도 똑바로 세울 작정이었다. 앤은 매슈의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헤스터 그레이가 잠들어 있는 그늘진 포플러 나무 쪽으로 갔다. 앤은 봄소풍 간 날 이후로 매슈의 무덤을 찾을 때마다 헤스터의 무덤에도 꽃을 놓았다. 그 전날 저녁에 앤은 미리 숲속에 있는 작고 황량한 정원에 가서 헤스터의 백장미를 꺾어왔다. 앤이 무덤에 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어떤 꽃보다 당신 정원에 피어있는 꽃을 가장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앤은 땅거미가 질 때까지 풀밭 위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공동묘지를 찾아온 앨런 부인을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앨런 부인은 이제 5년 전 앨런 목사가 에이번리로 데려온 앳된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다. 건강미와 아가씨다운 몸매는 사라지고 눈과 입 주위로 고난을 견디느라 생긴 자잘한 주름이 나 있었다. 주름 중 일부는 바로 그 공동묘지에 있는 조그만 무덤 때문에 생긴 것이고 새로 난 주름은 지금은 다행히 나았지만 근래에 병치레를 한 막내 아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앨런 부인의 보조개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웠고 눈동자도 여전히 맑고 맑게 빛나며 진실했다. 얼굴에 아가씨다운 아름다움은 없지만 연륜으로 얻은 온화함과 강인함은 그것을 보충하고도 남았다. 앤,
방학을 무척 기다렸지? 묘지를 나오면서 앨런 부인이 물었다. 네, 혀로 사탕을 굴리고 있는 것처럼 즐겁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여름은 멋질 것 같아요. 우선 모건 부인이 6월에 섬에 오시는데 프리실라가 여기로 모시고 올 거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재미있게 보내려면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참 잘 해냈어. 잘 모르겠어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걸요. 작년 가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하려고 마음먹은 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제 이상에 따라 살지 못했어요. 엘렌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해. 하지만 앤, 로웰이 한 말 알지? 실패 없는 낮은 목표는 범죄다. 라는 말 말이야. 썩 잘 해내지 못해도 이상을 갖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애써야지. 이상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구차한 거야. 이상을 가진 인생은 위대하고 장엄하지. 앤, 네 이상을 꼭 간직해라. 앤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노력할게요. 하지만 제 이론들은 많이 포기했어요. 교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훌륭한 이론들을 갖고 있었지만 궁지에 몰릴 때마다 그 이론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네요.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말이지. 앤은 얼굴이 붉어졌다. 앤서니를 제 손으로 때린 일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맞을 짓을 했어. 합당한 벌이었지. 그 뒤로 그 애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없고 앤서니 본인도 너처럼 좋은 선생님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않니? 네가 친절했기 때문에 여자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고집센 앤서니의 생각도 바뀌고 너는 그 아이의 애정을 얻어낸 거야. 앤서니가 맞을 짓을 했다 해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벌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냉정하고 사려 깊게 앤서니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전 지금처럼 괴롭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 화가 치밀어서 앤서니를 때린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지 않았어요. 앤서니가 맞을 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그러니 이제 잊어버리렴. 실수를 뉘우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지만 언제까지나 마음에 담아둬선 안 되지. 저기 길버트 블라이드가 자전거를 타고 가네? 방학이 돼서 집에 가는가 보다. 너희들 공부는 잘 돼가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우린 오늘 밤 베르길리우스를 끝낼 거예요. 20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고 나면 9월까지는 공부를 쉴 거예요. 네 생각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애는 저 멀리 푸르스름한 수평선을 꿈꾸듯이 바라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의 눈이 더 나빠지지 않는데 감사해야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쌍둥이도 데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애들 외삼촌이 데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대학이 길모퉁이쯤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아직 그 모퉁이까지도 못 갔고 괜히 불만만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은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글쎄다 앤, 난 네가 대학에 가는 걸 보고 싶은데. 하지만 못 가더라도 불만스러워하진 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대학이란 그 길을 쉽게 가도록 도와줄 뿐이지. 그 길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어. 인생은 어디서나 풍요롭고 충만하지. 우리가 그 풍요로움과 충만함에 온 가슴을 여는 법을 깨닫기만 한다면 말이야.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근데 앤이 대학을 가지 않은 상태인데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임용고시 패스한 게 아닌가요? 대학에 가서 임용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앤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전 저의 일과 폴 어빙, 귀여운 쌍둥이와 모든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 줄도 알아요. 사모님, 제가 우정을 무척 감사히 여긴다는 걸 아시죠? 우정이야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정한 우정은 정말 도움이 되지.
우리는 고귀한 우정을 잊지 말고 조금이라도 진실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행동으로 우정을 더럽혀서는 안 돼. 우정이라는 말이 가끔 진정한 우정이 아닌 그저 친밀한 사이 정도로 타락하는 게 두려운 일이지. 맞아요. 거티파이와 줄리아 벨처럼요. 둘은 매우 친해서 어디든 붙어 다니지만 거티는 항상 뒤에서 줄리아 험담을 하죠. 거티는 누가 줄리아를 욕하면 아주 고소해하기 때문에 다들 거티가 줄리아를 시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따위를 우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정에 대한 모독이에요. 친구를 사귄다면 그 친구의 가장 좋은 점을 찾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훌륭한 것들을 줘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거예요. 앨런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우정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 하지만 언젠가는. 앨런 부인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솔직한 눈과 풍부한 표정이 깃든 섬세한 앤의 얼굴은 여인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어린아이였다. 앤의 마음은 오로지 우정과 포부의 꿈을 품고 있었다. 앨런 부인은 달콤한 공상에 빠져 자기도 모르게 홍조를 띤 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려던 말을 몇 년 뒤로 미루었다. 16. 가장 소망하는 것. 데이비는 초록지붕집 부엌에 있는 반들거리는 가죽 소파 위에서 뒹굴다가 편지를 읽고 있는 앤에게 하소연했다. 누나, 나 배고파 죽겠어. 얼마나 고픈지 상상도 못할 거야. 앤이 멍하니 대꾸했다. 금방 빵이랑 버터를 갖다 줄게. 읽고 있는 편지에 흥미로운 소식이 적혀 있는 게 분명했다. 앤의 뺨은 바깥에 핀 덤불 속 장미처럼 발그레했고 두 눈은 앤 특유의 초롱초롱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데이비는 넌더리 난다는 듯 말했다. 난 버터 바른 빵은 싫어. 자두 케이크가 먹고 싶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배가 고픈 거라고. 앤은 편지를 내려놓고 웃으며 데이비를 껴안으려고 팔을 쭉 뻗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면야 쉽게 참을 수 있어, 데이비. 마릴라 아주머니가 간식으로 버터 바른 빵만 먹으라고 하신 거 기억나지? 그럼 한 조각만 주세요. 데이비는 드디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웠지만 대부분 나중에야 갖다 붙이기 일쑤였다. 앤이 버터를 듬뿍 발라 갖다 주자 데이비는 만족스럽게 빵을 바라보았다. 누나는 항상 버터를 듬뿍 발라준다니까. 마릴라 아주머니는 너무 얇게 발라주는데 이렇게 버터를 많이 발라야 입에서 살살 넘어가. 빵 조각이 개눈 감추듯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꽤 잘 넘어가는 모양이었다. 데이비는 소파에서 거꾸로 미끄러져 내려와 양탄자 위로 2번 공중제비를 넘더니 똑바로 앉아서 야무지게 말했다. 누나, 천국에 대해 마음을 정했어. 난 천국엔 가고 싶지 않아. 왜? 앤이 심각하게 물었다. 천국은 사이먼 플래처 아저씨네 집 다락에 있으니까. 난 사이먼 아저씨는 싫어. 앤은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천국이 사이먼 플래처 아저씨네 집 다락에 있다고? 데이비 키스, 도대체 누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 거야? 밀티 볼터가 그랬어. 지난주 일요일, 주일학교 때. 엘리야와 엘리샤에 대해 배웠는데 내가 일어나서 로저슨 선생님에게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 로저슨 선생님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았어. 선생님이 엘리야가 천국에 갈 때 엘리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고 물으니까 밀티 몰터가 자기가 입던 옷이요 라고 대답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막 웃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화가 났나 봐. 누나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래. 그러면 그런 행동은 안 할 테니까. 하지만 밀티가 버릇없이 굴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 물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거야. 로저슨 선생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시면서 나더러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그때 밀티가 팔꿈치로 나를 쿡쿡 찌르더니 귓속말을 하는 거야. 천국은 사이먼 아저씨네 다락에 있어.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밀티가 말해줬어. 밀티의 말솜씨는 진짜 대단해. 밀티는 잘 모르는 것도 이것저것 꾸며서 얘기해 주는데 그래도 걔 말을 들으면 설명이 다 된 것 같거든. 밀티는 자기 엄마와 함께 사촌인 제인 앨런의 장례식에 갔대. 사이먼 아주머니의 딸 말이야.
밀틴의 엄마는 사이먼 아주머니의 동생이거든. 그런데 제인이 밀티 눈앞에 놓인 관에 누워있는데도 목사님은 제인이 천국에 갔다고 하셨대. 하지만 밀티는 나중에 관을 다락에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의 모자를 가지러 2층에 올라가다가 엄마한테 제인 앨런이 갔다는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천장을 가리키며 저 위에 있지 했다는 거야. 천장 위에는 다락밖에 없잖아. 그렇게 해서 밀티는 드디어 알아낸 거야. 그 뒤로 밀티는 사이먼 아저씨네 집에 가는 게 아주 겁이 난대. 앤은 데이비를 무릎에 앉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바로잡아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런 일에는 앤이 마릴라보다 훨씬 나았다. 앤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한 문제도 7살짜리 어린아이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이는지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앤이 데이비에게 천국은 사이먼 플래처 신의 다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막 납득시키고 나자 마릴라가 뜰에서 도라와 함께 완두콩을 따가지고 들어왔다. 도라는 그 오동통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자질구레한 일을 거둘 때 가장 즐거워하는 부지런한 꼬마였다. 닭 모이를 주고 나무 조각을 줍고 접시를 닦고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도라는 깔끔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다. 그래서 한 번만 가르쳐주면 알아서 척척 해냈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반대로 데이비는 조심성 없고 무엇이든 잘 잊어버렸다. 그러나 데이비는 날 때부터 사람을 끄는 성향을 타고나서 앤은 물론이고 마릴라까지도 데이비를 더 좋아했다. 도라는 자랑스럽게 완두콩을 까고 데이비는 콩깍지 위에 성냥개비로 돛대를 세우고 종이로 돛을 달며 배를 만드는 동안 앤은 마릴라에게 근사한 편지 내용을 들려주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리실라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모건 부인이 이 섬에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목요일에 에이버니로 오겠대요. 12시쯤엔 우리 집에 도착할 텐데. 오후는 우리와 보내고 저녁 때쯤엔 모건 부인의 미국인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화이트 샌즈 호텔로 갈 거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멋지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모건 부인이라도 보통 사람들과 그리 다르진 않을 게다. 마릴라도 약간 설레는 감이 없지 않았지만 무덤덤하게 말했다. 모건 부인은 유명인이라 그런 부인이 이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럼 여기서 점심을 들겠구나. 그럼요. 아참,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점심 준비를 다 하면 안 될까요? 장미정원의 작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겨우 점심 한 끼 대접하는 일이지만요. 괜찮죠? 아이고, 난 7월에 뜨거운 불가에서 스튜를 만드는 것은 딱 질색이라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해준다면야 좋지. 애는 마릴라가 커다란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기뻐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밤에 당장 식단을 짜야겠어요. 마릴라는 식단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서 주의를 주었다. 지나치게 멋부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후회하게 될 테니까. 멋부릴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축제 같은 날 감히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거칠애일 뿐이에요. 저는 17 먹은 아가씨나 선생님답게 분별 있고 의젓하진 못해도 허세를 부릴 만큼 어리석진 않아요. 하지만 되도록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데이비, 콩깍지를 뒤 계단에 버려두지 마라. 그러다 누가 미끄러지겠다. 일단 간단한 스프를 만들래요. 제가 양파 스프 하나는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닭 2마리를 통째로 구울 거예요. 하얀 수탉 2마리를 쓰겠어요. 회색 암탉이 솜털이 보송보송한 노란 병아리를 부화할 때부터 그 두 놈은 쭉 제 귀염둥이였고 꽤 정이 들었는데. 하지만 어차피 희생물이 될 테니 이렇게 뜻깊은 날 쓰는 게 좋겠죠?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도 제 손으론 못 잡겠어요. 아무리 모건 부인을 대접하기 위한 거라도 말이에요. 존 헨리 카터에게 대신 해달라고 할래요. 데이비가 나섰다. 내가 할게. 마릴라 아주머니가 다리만 잡아주면 돼. 도끼를 들려면 두 손 다 필요하니까. 닭이 목이 잘려서도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애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완두콩과 콩 요리에다 크림 얹은 감자 요리를 하고 야채로는 양상추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후식은 휘핑크림을 얹은 레몬파이와 커피, 치즈, 레이디핑거로 하겠어요. 내일 파이와 레이디핑거를 만들고 흰 모슬린 드레스를 빨아야지. 오늘 밤에 다이애나에게 알려줘야겠어요. 다이애나도 깨끗한 옷을 준비해둬야 하니까요. 모건 부인의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항상 하얀 모슬린 옷만 입어요. 그래서 다이애나와 저는 언젠가 모건 부인을 만나면 꼭 하얀 모슬린 옷을 입기로 했어요. 그럼 아주 세심하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데이비, 얘 바닥 틈새에 콩깍지를 쑤셔 넣으면 안 돼. 앨런 목사님 부부와 스테이시 선생님도 점심 식사에 초대하겠어요. 그분들도 모건 부인을 무척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여기에 계실 때 모건 부인이 오시게 되어 정말 잘 됐어요. 데이비, 콩깍지 좀 양동이 물에 띄우지 마라. 나가서 여물통에다가 띄워. 목요일에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날씨는 좋겠죠? 에이브 아저씨가 어젯밤 해리슨 아저씨한테 와서 이번 주엔 비가 자주 온다고 했다니까요. 마릴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징조로구나. 애는 그날 저녁 비탈 과수원 집에 가서 다이애나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다이애나도 매우 흥분해서 둘은 베린의 정원 버드나무에 매달린 해먹에 앉아 그 일을 의논했다. 앤, 나도 식사 준비를 거들면 안 될까? 내가 양상추 샐러드를 잘 만드는 건 너도 알잖아. 다이애나가 간청하자 앤은 아무 사심 없이 말했다. 그래, 같이 하자. 집안 꾸미는 것도 도와줘. 난 응접실을 온통 꽃으로 꾸밀 거야. 식탁은 들장미로 치장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모건 부인의 여주인공들은 곤경에 빠지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는 법이 없잖아. 그리고 그 여인들은 항상 침착하고 훌륭한 주부들이야. 정말 타고난 살림꾼 같아. 숲에서 보낸 나날에 나오는 거트루드가 8살 때부터 아빠를 위해 집안일을 돌봤다는 거 너도 기억하지? 내가 8살 땐 애 키우는 일밖에 할 줄 몰랐는데. 여자들의 소재로 그렇게 많은 글을 쓴 걸 보면 모건 부인은 틀림없이 여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야. 모건 부인이 우리를 좋게 봤으면 해. 난 모건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가지 경우나 상상해봤단다. 그런데 코가 너무 걱정이 돼. 여기 죽은 개가 7개나 있는 게 보이지? 에이버니 지역 개선협회에서 소풍 갔을 때 생긴 거야. 그때 모자도 안 쓰고 돌아다녔거든. 허기야, 콧등에 죽은 개를 걱정하는 건 주제넘은 짓일지도 몰라. 옛날처럼 죽은 개가 오은 얼굴을 뒤덮지 않은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 뭐. 그래도 이젠 죽은 개가 안 생기면 좋겠어. 모건 부인의 여주인공들은 모두 완벽한 피부를 가졌잖아? 죽은 깨 난 주인공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다이애나가 위로했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 오늘 밤에 레몬즙을 좀 발라봐. 이튿날 애는 파이와 레이디핑거를 만들고 모슬린 드레스를 빨았다. 그리고 방방을 돌아다니며 온 집안을 쓸고 닦았다. 초록 지붕집은 언제나 마릴라의 마음에 들게 질서정연히 정돈되어 있어서 굳이 대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애는 샬럿 이 모건 부인의 방문을 받는 영예로운 집에는 먼지 한 톨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애는 모건 부인이 그 안을 들여다볼 일이 전혀 없을 계단 아래 잡동사니 창고까지도 다 청소했다. 애니 마릴라에게 말했다. 모건 부인이 보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싶어요. 모건 부인의 작품 황금 열쇠에 나오는 주인공 앨리스와 루이자는 롱펠로의 시를 자신들의 좌우명으로 삼았죠. 이를 처음 배웠을 때 목수들은 성심껏 일했다네. 순간순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는 무엇이든 보시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두 주인공은 지하실 계단을 빡빡 문지르고 침대 밑까지 쓸어내는 걸 잊지 않았어요. 모건 부인이 집에 왔을 때 이 창고가 지저분하면 전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다이애나와 저도 지난 4월에 황금 열쇠를 읽고 나서는 이 시를 좌우명으로 정했거든요. 그날 밤 존 헨리 카터와 데이비는 하얀 수탉 2마리를 잡느라고 애를 썼다. 애는 닭 2마리를 깨끗이 다듬었다.
보통 때는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포동포동한 닭들의 용도를 생각하니 두 눈이 영광으로 빛났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닥터를 뽑는 건 정말 싫어요. 그래도 손이 하는 일에 온 정신을 다 쏟지 않아도 된다는 건 참 다행스럽지 않아요? 저는 지금 손으로는 닥터를 뽑고 있지만 머릿속으론 은하수를 산책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어쩐지 다른 때보다 마룻바닥에 깃털을 더 많이 흘린다 했더니 마릴라가 주의를 주었다. 일을 다 마치고 앤은 데이비를 재우며 내일 얌전하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데이비가 물었다. 내일 하루 종일 착하게 굴면 그 다음 날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앤이 신중하게 말했다. 그럴 순 없어. 하지만 돌아와 너를 데리고 연못으로 가서 뗏목을 타고 연못을 구석구석 돌며 뱃놀이를 할 생각이야. 그리고 모래 언덕 기슭에 닿으면 거기에 올라가 소풍을 즐기자. 아, 좋아라. 그럼 얌전히 굴게. 금요일엔 해리슨 아저씨 집에 가서 새 장난감 총으로 진저에게 완두콩을 쏘며 놀려고 했는데 다른 날 해도 되지 뭐. 내일은 일요일처럼 재미없는 날이 될 줄 알았는데 다음날 모래 언덕 기슭으로 소풍을 가니까 참을만 하겠네. 데이비 너무 귀엽죠. 키우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너무 귀여워요. 이 엉뚱함과 이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정말 재밌고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요맘때만 이렇게 할 수 있죠. 데이비가 언제 나이 들어서 진저에게 완두콩 총 쏘고 또 막 그 콩깍지에다가 돛 달아서 뱃놀이 하고 그러겠어요. 그쵸? 너무 귀엽네요. 제가 너무 길게 업로드하면 또 들으시는 분들이 어려우시니까 불편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업로드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에이버니의 앤 읽어드렸는데 오늘 대사도 많고 또 그 모건 부인이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준비하면서 앤이 막 흥분하고 상상하고 내가 어떻게 대접하겠다 막 그 얘기하느라고 뭔가 흥분한 그런 그 목소리였기 때문에 대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계속 좀 숨이 찼던 것 같아요. 호흡이 가쁘고. 그리고 그 하이디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가 하이디 업로드 했을 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이버니의 앤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하이디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 에이버니 앤도 그렇고 하이디도 그렇고 다 읽어드리지는 못해요. 사실 저는 다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 출판사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를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스킵은 하되 너무 끊어져서 내용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골라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날씨도 굿고 그리고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이지만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